전 시간에 우리가 이차함수를 배웠고요.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은 일단은 형태. 아직 안타깝게도 요 단계의 이차함수 그리려면 한참 남았어요. 다음 주쯤은 돼야 이렇게 생긴 모양 이차함수 그릴 수 있거든요. 어떤 이차함수 기본 형태는 어떤 형태라 했습니까? 우변이 몇 차씩? 2차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 중에 가장 기초인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아이고, 마이너스 x제곱. 위에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곡선인데 어떤 곡선? 이 보드라서 그림이 좀 안 이쁘게 나오니까 이해해 주세요. 정말 안 이쁜데? 이 뾰족하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둥글둥글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이 곡선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 결석생 이 곡선의 이름이 뭐라고요? 포물선. 얘는 이런 포물선입니다. 이 포물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옛날에 이걸 위로는 오목하다라고도 불렀어요. 아래로는 볼록하다, 위로는 오목하다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오목하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아래로 그냥 볼록한 포물선. 아래쪽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얘는 반대로 이제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차함수는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쵸? 한 선에서 이렇게 대깔꼬마니 되듯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대칭축이 똑같네요. 대칭축은 누구죠? Y축, 그치? 또는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쓴다 그랬어 이거? 우리 x는 0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 가죠? 대칭축의 방정식. 그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포물선, 두 번째는 대칭축. 세 번째는 이렇게 대칭축이랑 포물선이 만나는 요 교점 자리, 여기를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그쵸? 얘 이름이 뭐라고요? 결석생? 얘 이름이 뭐라고요? 저 만들었지.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꼭지점.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꼭지점인데 이차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꼭지점 자리입니다.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꼭지점으로 풀어요. 그래서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좌우가 바뀌잖아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 기준으로 왼쪽이 어때요? 우하향. 그쵸?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랬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기억나? 오른쪽은 우상향이네요. 그쵸?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고? 다시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한다 불렀던 거죠. 반면에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우상향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꼭지점 오른쪽은 우하향이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요 세 가지, 네 가지 어디로 볼록한 포물선, 대칭축은 누구다, 꼭지점은 누구다, 어떨 때는 x 증가, y 증가, 어떨 때는 x 증가, y 감소다. 네 가지 이해 갔어요? 사실 이 네 가지는 그래프에 다 그려져 있는 건데 이 그려져 있는 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을 조금 더 응용하는 것까지 한 번 더 그려볼 거예요. 아직 이동하는 거는 오늘은 안 배울 거고요. 금요일 날 이동하는 거 하나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동 전까지만 배울 건데요. 115페이지에 있는 이제는 요 앞에 개수가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A라고 써있는 모습. 요 이차함수는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거예요. 자, 중1 버전, 중2 버전으로 하나 해볼까요? 중1 걸로 해볼까? 중1 때 정비례 배울 때 이런 것도 배웠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y는 1x야. 원래 1은 안 쓰지만 1 써줄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y는 2x야. 그리고 이렇게 다 원점을 통과하죠. 지나가는 게 y는
뭐 2분의 1x 이런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1학년 또는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쵸? 이거 배울 때 니들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 요 앞에 계수가 커지면 뭐 한다? 뭐 한다고 배웠어? 뭐 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뭐 한다고 배웠냐고. 그러니까 중1 때는 기울기란 말 없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2 과정 배웠으니까 기울기가 커지면 뭐 한다고 배웠어요? Y축에 가까워진다고 말하면 혼내줄 거예요. 난 분명히 이겼습니다.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배웠던 거 기억나죠? 양수에서는 이 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아, 화이트보드는 컬러가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동원해 봅시다. 무슨 컬러를 써야 될까? 이렇게 할까? 그럼 반대로 비슷한데? y는 마이너스 1x 원래 1 안 쓰는 거지만 써줄게요 그냥 와 요렇게 지나는 y는 마이너스 2x 어지러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거 했던 거 이런 거 기억나냐고요. 그때 뭐 했는데 그럼 그때는? 양수면은 1, 4분면 3, 4분면을 지난다. 음수면은 2, 4분면 4, 4분면 지난다. 양수에서는 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음수에서는 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합쳐서 절대값 a 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기울기가 커질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까지도 다 이해 갔어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이렇게 반시계로 돌잖아요. 직선이 보다시피 그쵸? 회전하잖아요. 이것도 이해 갔어요? 그럼 얘랑 무슨 관계예요 서로? 배웠을 텐데. X축 대칭. 얘랑은요? X축 대칭. 얘랑도 X축 대칭이에요. 그쵸? 1차 함수 때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사실 반비례에도 비슷한 거 했어요. 뭐 기억을 할까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이쁜데? 이쪽은 안 그릴게. 선이 없네. 자리가 없어. 이쪽만 그릴게. 이게 만약에 y는 x분의 만약에 2라고 해봐. 그럼 y는 x분의 1은 어떻게 그리게? y는 x분의 1. 힌트는 요거보다 아래쪽에 식을 썼어요 지금. 그쵸? y는 x분의 1 어떻게 그리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이거 이해 가요? y는 x분의 3은요? 이렇게 그리고요. 물론 이쪽도 대칭인데 이쪽은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 안 그렸어요. 이쪽만 그렸어요 지금. 1, 4분면 그렸는데 반비례에서는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이 분자값이 양수면은 1, 4분면 3, 4분면이 그려지고 그치? 분자값이 음수면은 2, 4분면 4, 4분면이 나와요. 대칭으로 원점 대칭으로. 이 분자가 커질수록 보다시피 어때요? 원점에서 멀어져요.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1차 반비례도 그렇고 1차 함수도 그렇고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달라지면 그래프에 무엇이 바뀌는가를 배웠단 말이야. 그치? 요 분자값이 달라지면 그래프에 무엇이 바뀌는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뀐다. 이 기울어진 정도인데 뭐 y축과의 거리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y축과의 거리가 바뀐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똑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도 이런 비슷한 걸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니들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기하 배우고 이럴 때 그림 배우고 할 때는 10색 볼펜을 준비하라니까. 10색 볼펜들아. 10색 볼펜. 내가 쿠팡에서 10색 색연필을 봤어. 자꾸 틱톡이 뜨더라고 광고가. 2만 얼마짜리인데 사고 싶어. 이 필기구병이 또 들었어요 또. 필기구 새로운 것만 보면 사고 싶어. 필기구병이에요. 필기구병. 조만간 살 수도 있어요. 10색 색연필 같은 거예요. 뭐라고? 저 뒤에서 욕하는데 누가? 그래서 자 지금 오늘 할 건 이거라고요. 이 a 값이 바뀌면 이 함수에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거예요. 자 저거를 기본으로 볼게요. y는 x제곱. y는
아, 이게 뭐야 그래프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할 거야. 이거 니들 그림 많이 그려보라고 분명히 경고했어. 나중에 아까 전에도 한번 그려줬죠. 그래프 복잡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려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열심히. 이거 곡선이기 때문에 특히나 1차 함수 때보다 더 많이 그려봐야 돼요. 이건 자를 대고 그릴 수도 없거든요. 참고로. 그렇죠? 손으로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이게 y는 1x 제곱이라고 할게요. 원래 1 안 쓰는 거지만 그냥 1 썼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숫자가 1이 아니라 2로 바뀌면요. 뭐라고? y는 2x 제곱 이렇게 2로 바뀌면요. 그때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해 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좀 정확히 말하면요. 요 높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높이가 2배. 무슨 말이냐면 얘가 1,1을 지난다. 1,1에 점 찍는 거 이해가? 파란색 그래프 2차 함수는 x가 1일 때 y 1 나오잖아. 그치? 얘는 1,1에 점 찍어서 쭉 연결하는 그래프죠. 얘는요. x가 1일 때 y 2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1일 때 파란색은 1이고 빨간색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2배 더 올라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모든 점이 2배 높이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라서 그래프가 쭉 올라간 느낌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쵸? 다이어트 성공.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폭이 좁아진다. 아래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는 유지하되 이 폭이 다이어트 성공. 얇아진다고요. 쟤 좋대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럼 반대로 y는 2분의 1 x제곱처럼 자, 1보다 숫자 작아진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요가 온 거죠. 그렇죠? 폭이 넓어진답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 셋은 셋 다 보여요? 셋 다 A가 양수예요. 그렇죠? 양수일 땐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볼록이다라고 하는 요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럼 셋의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폭의 넓고 좁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폭은 점점 더 좁아져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죠. 내 목표예요. 나 옛날에 3개월 동안 15kg 뺐거든요. 미친 듯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때 정말 3끼 중에 2끼는 닭가슴살 먹고요. 학원 엘리베이터 7층까지를 매일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서 스쿼트 200회씩 하고 러닝 1시간씩 뛰고 이렇게 하니까 3개월 만에 15kg 뺐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깐 끊었더니 20kg 다시 쪘어요. 요요가 왔죠.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나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몸무게보다 지금 30kg 더 나가요 지금 현재. 노답이에요. 노답이에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폭이 좁아진다고. 뭐라고? A 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져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비슷한 건데 1x, 2x, 3x처럼 값이 커지면 이렇게 위에만 나오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x 쓰면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죠? 똑같아요. 만약에 색깔이 너무 많아 헷갈리는데? 아이씨 안 이뻐. 이게 y는 마이너스 1x 제곱의 그래프라고 칩시다 이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는 어떨 것 같아요? 폭이 더 좁아져요. 그리고 빨강색이랑 이 똥색이랑 x축 대칭 모양이 돼요. 이해 가요? 이거 모두는 사실상 여러분한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표죠, 표. x, y 해가지고 열심히 숫자 적고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한테는.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가자고. 누구 무슨 말 알겠어 이거? 반면에 요거랑 대칭이 되는 게 바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런 겁니다. 이해 가나요? 다시 음수 쪽에서는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져요. 그렇죠? 양수 쪽에서는 숫자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요.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또 비슷하게 요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져요. 그렇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폭이 좁아지고 반대로 이거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은 넓어집니다. A 값이 양수면은 셋 다 아래 블록이었죠? A 값이 음수면 셋 다 위로 블록입니다. 이해 가죠? 요거 그림을 잘 이렇게 한 두세 번만 따라 그리면은 이제 크게 실패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제발. 얘네들은 무슨 관계일 것 같아, 서로? X축 대칭. 그치? 이거들도 X축 대칭, 이거들도 X축 대칭. 얘들은 꼭지점이 다 누구게? 다 원점이지. 6개가 다. 그치? 얘들은 대칭축이 다 얼마게? 이거지. Y축. 그치? 방정식은 X는 0. 그러니까 다 안 바뀌어요. 그쵸? 뭐 볼록 방향, 꼭지점 위치, 대칭축 다 안 바뀌고요. 단지 뭐만 바뀌어요? 폭만 바뀌어요. 이해 가죠? 네. 그걸 배우는 게 개념 코칭 5번 문제야.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 뒤에 있는 뭐야? 개념 완성하기 7개를 풀 거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오케이. 별거 아니지. 해. 니들 그거 교재 보면은 5번 문제 볼까요? 115페이지 5번 문제. 2차 함수 얘 그래프. 얘 y는 x제곱. 얘 그래프가 여러분 그거 나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3x제곱의 그래프.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거기다 실제로 그리는 문제입니다. 3x제곱이면 어떨 것 같아? 얘보다 더 날씬해지겠죠? 근데 그냥 날씬하게 대충 그리는 게 아니야. 니들 책에 뭐가 있어? 모눈 종이가 있지. 그 얘기는 모눈에 맞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줘야 한다는 얘기거든?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여러분 교재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게 누구라고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그쵸? 이 그래프 잘 보면은요. 원점 통과하는 거 보이죠? 그쵸? 아, 색깔을 반대로 할 걸 그랬네. 이걸 반대로 검정으로 하자. 여러분 책에 검정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y는 x제곱이 있고요. 파랗게 그릴게요. y는 3x제곱을. 일단은 이 y는 x제곱이 원점 통과하는 거 보이죠? x가 0일 때 y 0이니까. 그치? 보이죠? 여기도 똑같지 않나요? 0 대입하면 0 나오잖아. 그치? 3배를 해도 0 아니야? 그러니까 0은 곱하기 3배도 0이잖아.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똑같이 여기를 통과해요. 꼭지점 같습니다. 그쵸? 여기 깜장색 그래프가 1,1 통과하는 거 보이죠? 그 그림이 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겠어? 1,1 통과하기. 그치? 그럼 니들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돼? 1,1이 아니라 1, 얼마 통과하게? 1,3을 통과하게. 여기 점을 찍고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그려줘야 내가 그래 잘 그렸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대충 얇게 그리지 뭐 이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 1,3을 통과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이쪽 마이너스일 때 어디 통과해야 돼? 검정색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1 나오지. 파란색은요. 마이너스일 때 3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점을 통과하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게 이쁘지 않더라도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정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폭은 더 좁아졌죠. 이해가죠? 폭이 좁아진다. 폭이 넓어진다. 학교 가가지고 이거 3학년 때 이거 배울 때 다이어트 했다. 다이어트 실패했다 이런 말 하지 마. 가서 혼난다 이제. 요요가 왔어요. 이러면 혼난다. 그 쌤이 다이어트 중일 수도 있잖아. 그치? 6번 문제 볼까요? 다음 보기 2차 함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6번 보기에 보면은 4개가 있어요. 그쵸? 기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니은 y는 3x제곱 디귿 y는 마이너스 3x제곱 리을 y는 3분의 1 x제곱. 자, 냈다? 어떤 꼬라지야? y는 ax제곱 꼬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2차항만 있어. 쉽게 말하면 2차항만 있죠. 아무것도 1차항 상수와 이런 거 없고 2차항만 있는 모습이죠. 얘네를 모두 아까 그렸던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그래프일 겁니다. 그럼 볼게요. 1번 아래로 볼록한 걸 고르시오.
이렇게 생긴 거 부르죠. 요거 옛날에는요, 요렇게 생긴 걸요, 컵이라고 불렀어요. 컵. 요거는요, 캡이라고 불렀고요. 캡이 뭐야? 네가 쓴 모자. 누가 수업 시간에 건방지게 모자 쓰고 있어. 누가 실내에서 모자를 써? 컵, 캡.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컵처럼 생겼다고, 캡처럼 생겼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써요, 실제로도. 근데 우리는 그냥 아래 블록, 위로 블록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래 블록 형태. 이러려면 어때야 되죠? 2차 함계수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중에 양수인 거는 니은과 리을 두 개죠. 3과 3분의 1.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2번. 폭이 가장 넓은 걸 고르래. 폭이 넓은 걸 고르래요. 다이어트 실패. 요요가 왔어요. 그쵸? 그게 뭐라 그랬어? 절대값이 작은 걸 찾은 거예요. 그쵸? 절대값은 각각 2분의 1, 3, 3분의 1이에요. 그쵸? 절대값 제일 작은 거 넷 중에 누구야? 리을이죠. 이해 가죠? 3번. X축에 서로 대칭인 것들을 짝짓을 해요. X축 대칭 관계인 거. 그럼 하나는 플러스 얼마, 하나는 마이너스 얼마 이런 것처럼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으로 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3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니은과 디귿이 서로 X축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죠? 쉽죠? 할만하죠? 나랑 같이 하니까 잘 풀리죠? 그러면 막 밀리지 않고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이것들이 숙제를 왜 자꾸 밀리는겨? 남길까? 어디 한번 비 오는 날 10시까지 남아볼려? 이것들이 넘겨서 오늘 목표는 나는 진도를 117페이지까지 나가는 거고 여러분은 숙제로 118페이지까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뒤에 있는 그 실력 완성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력 확인하기까지. 나는 개념 완성하기 왼쪽 문제만 풀어줄 거예요. 자, 116페이지. 뒤에서 자꾸 수덕수덕 거리는데 맨 앞으로 안 친다? 너? 니네 둘? 이것들이 옆에 앉으니까 시끄럽네? 옆에 앉는 애들은 자고로 옛날부터 시끄럽죠? 기도하고 있어? 비가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눈 따이 씨. 가만히 있지 마. 뭐라도 하라니까. 할 일 없으면 2차 함수나 그리고 있던가 계속 책에다가. 1번. 다음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은, 그러니까 식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1번 보기 볼까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이미 해봤거든요. 1차 함수 같은 거 할 때 이미 해봤거든. 반지름이 x인 원의 넓이 y. 아우 나 이 거지 같은 것들. 원 넓이가 얼마야? x제곱이요. 파이는 어디 갔어? 그치? 파이 좀 쓰라고 원 넓이 할 때. 원 넓이는 뭐라고요? 원래 파이 r 제곱이죠? 지금은 반지름 x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이거 2차 함수네. 그치? 개수가 파이야. 양수잖아. 아래 볼록이지 뭘. 그치? 2차 함수. 그러니까 이거 2차 함수 맞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할 필요 없을까요? 없겠죠? 넘어갈게요 그냥. 답은 1번입니다. 아 3번. 2번이 아니라 3번. 2차 함수를 fx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a. 자 이게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별로 이거 잘 몰랐던 것 같아. 선생님들도 설명을 잘 안 해줬던 거고. 어떨 때는 함수를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써요. 차이점 알겠어요? 차이점이 어딨어? 다 똑같은 건데 사실상 다 똑같은 건데 첫 번째 거만 조금 달라요. 왜? 첫 번째 거는 솔직히 이게 몇 차 함수인지 모르죠. 저거만 보고 저게 몇 차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그냥 첫 번째 거는 그냥 함수가 있다. x와 y 사이가 함수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지. 정확하게 이게 몇 차 함수지 이런 건 안 나온 상태예요. 현재 이거 갖고는. 얘랑 둘 다 똑같은 2차 함수인데요. 보통 얘는 왼쪽에 있는 얘는요. 그래프 그릴 때 많이 쓰는 표현 방식이에요, 이게. 왜냐면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점 찍을 때나 그래프 그릴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값을 구할 때 x가 1일 때 얼마 나와? 이렇게 함수 값을 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사실 다 똑같은 건데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이거 쓰고 저 때는 저거 쓰고 뭐야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 설명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세 개 차이를 알겠어요? 첫 번째 것만 유일하게 몇 차 함수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치?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똑같은 2차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x의 숫자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이런 거 쓸 때는 요 표기 방법을 많이 쓰고 그래프 그릴 때는 요 표기 방법을 많이 써요. 둘은 같은 거니까 크게 헷갈릴 건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 나온다. a를 구하시오. 되게 쉬운 문제예요. 말 그대로예요. 이 함수에 그러니까 x자리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전체 값이 2다라는 뜻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말 그대로 f의 마이너스 1이란 마이너스 1을 제곱한 1 빼기라고 쓸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그치? 더하기 a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함수값이라는 개념이죠. 이 함수에 숫자 넣어서 나온 값, 함수값. 요거 없이 얼마 나온다? 2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값은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3 이런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죠. 단지 이제 기호, 표기법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 어렵진 않은데 쌤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학생들은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치? 모르는 학생도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다음 보기에서 2차 함수 y는 5x제곱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근데 그래프가 안 나왔죠. 식만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그려놓고 하는 게 확실히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이걸 보통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그 1차 함수 할 때 이렇게 나온 거 보고 A가 뭐였어? 기울기. B가 뭐였어? Y절편. 마르고 닳도록 연습했던 거 다들 알고 있죠? 기억나죠? 그쵸? 근데 2차 함수에서는요, 얘가 기울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기울기라는 이 말 자체는 1차 함수일 때나 쓰는 거죠. 이해가요? 직선일 때만 쓰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요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학생들이 기울기가 5예요 이러고 있던데 2차 함수는 곡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그런 게 아니야. 기울기는 상시 변동이 좀 어려운 말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5를 보통 부를 때는 그냥 이렇게 불러요. 최고차항의 계수.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최고차항. 가장 큰 차수가 2차니까 걔의 계수 이렇게 보통 불러요. 최고차항 계수라고. 이해 가죠? 최고차항 계수가 5, 양수예요. 양수. 뭐 한다고 배웠냐 아까? 되게 슬림하겠다. 그치? 얘 다이어트 극성공인데? 이런 애가 자꾸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거죠. 2달 만에 15kg를 뺐어요. 이 약 하나만 먹어보세요. 다 개구라예요. 내가 먹어봤는데 다 하나도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굶는 겁니다. 굶고 운동하면 살 빠져요. 니들은 살 빼지 마요. 니들은 감히 학생이 어딜 살을 빼요. 그렇죠? 니들은 살을 포동포동 찌울 때예요. 얘가 살을 포동포동 찌워야 돼. 그 힘으로 공부하는 거거든. 그 힘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 힘으로. 살을 포동포동 찌운 그 힘으로 공부한다고. 이거 무슨 말 이해 가죠? 원래 우리가 그렸던 것보다 좀 더 날씬하게 그리는 건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래 볼록인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기니디, 리 다 그냥 풀릴 거예요. 기억!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맞아요? 축의 방정식 x는 0을 이렇게 그리는 건 다들 알고 있죠. x는 0을. 그쵸?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맞아요? 기억 맞죠? 니은 꼭지점의 좌표가 5,0이다. 맞아? 5,0 여기 아니야? 0,0이죠. 그쵸? 니은 틀렸죠?
디귿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맞네요. 그쵸? 이건 요 계수가 양수인 것 때문에 그렇고요. 리을 x가 0보다 클 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내가? x가 0보다 커요 라는 건요. 그래프상 x좌표가 양수인 애들인 요놈들을 부르고 싶을 때 야 니들만 와. 니들만 손들어. 이러고 싶을 때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요거는 원점 0 빼고 얘 빼고 오른쪽에 있는 놈들 손들어 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양수인 애들 손들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 그래프는 어때 보다시 요 부분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아 틀려? 틀리겠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두 개입니다. 이해 가죠? 뭐요? 7번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하나는 마이너스 2,2 하나는 3,b를 지난다. 지날 때 a랑 b는 각각 얼마 개를 찾으시오라는 문제. 우리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그치? 그래프 이건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뭐 한다고 배웠어, 니들? 1차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 뭐 한다고 배웠어? 점을 함수에 대입한다며. 똑같죠? 대입하면 되죠. 점을 2점 지나는데요? 네, 2번 대입하면 되죠, 각각. 하나 누구 대입해요? 요거. x에 마이너스 2를, y에 2를 대입해요. 그럼 식이 뭐가 되죠? 2는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4네. 4 곱하기 a. 그치? 여기서 a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2분의 1이라고. 그치? 두 번째, 누구도 지나가? 3,b도 지나간대요. 3,b.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b는 3을 대입하니까 9 곱하기 a잖아. 9 곱하기 a. 근데 a 값 찾았는데 b 값은 뭐가 돼요? 2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a랑 b랑 합치시오. 2분의 15가 되겠네요. 이해 가죠? 별거 아니지. 근데 뒤에 또 실력 풀려고 하면 또 장난 아닐 거야. 그지? 자, 이제 9번. 여기까지만 풀고 난 끝날 거라고 했어, 분명히. 9번.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자, 지금 이제 이런 스타일로 계속 나올 거야. 여기 중요하고 찍혀 있는 거 보이지? 이제 2차 함수를 안 줘요, 식으로. 대신에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하면은 이거 왜 적어놨어? 원점이 꼭지점이면 y축이 축인 건 당연한 건데 안 그래? 그쵸? 2차 함수가 원점이 꼭지점이면 꼭지점을 통과하는 얘가 대칭축 아니었나? y축을 축으로 한다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요. 빼도 됩니다. 점 2,-1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식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서 포물선을 그래프로 한다는 뜻은 몇 차 함수다를 주고 있는 거다 이거? 2차 함수다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게 3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1차 함수 직선, 그 다음에 반비례, 쌍곡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2차 함수 포물선 이거밖에 없다고 현재까지 배운 게. 그치? 포물선 이건 2차 함수란 뜻이고요. 원점을 꼭지점 하는 순간 요거 두 개 딱 플러스 하는 순간 뭐가 나와? 2차 함수는 분명히 요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2차 함수는 딱 요 모양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칠판이 뚫어지진 않아. 졸린 걸 참으려고 부단히 노력 중인데 졸려. 죽을 것 같죠? 졸려서. 이해가? 근데 이거를 식으로 찾으라는 얘기는 A 값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서? 그쵸? 두 번째 단서. 그쵸? 누구누구를 지난다가 있잖아. 그치? 2,-1을 지나가야 돼. 2,-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죠. 따라서 -1은
2의 제곱 4 곱하기 a. 아,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군요. 그럼 정답은 뭐라고 적는 거야? 이거 이차함수 식차지라는 거니까. 그치?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적어야겠죠. 이해 가죠? 11번과 13번은 안 적어도 되겠다, 칠판에. 11번 문제 볼까요? 다음 2차 함수 중 그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거. 가장 날씬한 거 찾으래. 우리 반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은 모르겠죠. 제일 뚱뚱한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11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 중 폭이 가장 좁은 것은 뭐라고? 절대값이 커야 돼요. 5개 보기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니? 3번입니다. 마이너스 5x제곱. 이해 가요?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위로 블록, 아래 블록은 무시하고 절대값이 커야지 제일 폭이 좁단 말이야. 13번. y는 6x제곱 그래프랑 x축의 대칭인 그래프. 6x제곱 그래프랑 대칭이 되려면, 짝이 맞으려면 부호가 반대여야겠죠.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쵸? y는 마이너스 6x제곱. 어때? 할만하지? 오늘까지 배운 것도 2차 함수 부담스럽지 않죠? 오늘까지가 행복한 줄 아시고요. 이제 금요일부터 2차 함수가 이제 가만히 있질 않아요. 평행 이동해요, 이제. 좌우로, 상하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는 걸 빨리 복습을 하고 숙제를 해놔야 다음 수업이 편리해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